수술은 다 하면 한 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당일 아마 수술비가 한 45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일날. 그리고 흉곽경으로 하면요? 네, 흉곽경으로 해서 포트를 달면은 그거는 그날 하고 하루만 입원하고 다음날 비용은 다 하면은 수술비랑 포트 장착비는 포트비만 비용 해가지고 160만원, 포트 장착비는 이제 160만원인데 그날 이제 뭐 검사 같은 거 좀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검사비랑 뭐 하루 입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200에서 250 내외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신 거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먹고 있는 약에 진통제 겸 좀 너무 흥분할까봐 좀 진정되는 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빼볼까 싶어요. 오히려 처지는 차라리 그 식욕촉진제를 더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그거 따로 처방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입안에서 터지면 이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혹시라도 집에서 너무 흥분하거나 병원 올 때도 좀 흥분할 수 있어서 안정제를 차라리 좀 집에서는 편하게 잘 있는 거 하면 식욕촉진제도 따로 드리고 안정제도 따로 드릴까 봐요. 지금 먹는 두 번째 약이요. 두 번째 약이 그 3번을 먹여야 되는 거냐, 루틴까지? 식욕촉진제까지 먹이려면은 그렇죠.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식욕촉진제가 아이들마다 잘 맞는 양이 달라서 초반에 좀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들어가서 이제 체중도 다시 재보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고 오늘 외과 수술 상담 같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 같이 도와드릴게요. 막혔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네. 주세요.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미흉이라는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실까요? 그 이제 유미라고 하는 게 이제 장이나 이런 데서 흡수돼가지고 흉곽 타고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슴 안으로. 이제 이게 쭉 가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어떤 원인을 뭐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새어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흉곽 안에 유미가 차는 게 이제 유미흉이거든요. 근데 원인은 사실 되게 많아요. 종양이 뭐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흉관이 파열돼서 나올 수도 있고 뭐 폐나 종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가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특발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얼마 최근에 CT 찍었잖아요. CT에서 보면은 지금 유미가 나오는 그쪽으로 좀 새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어쨌든 여기가 끊어지면서 새는 걸로 보여지고는 있어서 이걸 어쨌든 근본적 치료를 하려면 여기로 가는 거를 막아줘야지 새는 거를 그나마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얘가 새는 애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치될 가능성이 100%냐? 또 하면 그럴 수가 없기도 해요. 간혹가다 이 CT도 찍었는데 새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유미흉이 계속 생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흉곽 안에 계속 유미가 생기니까 일로 들어가는 걸 막자 하는 치료가 이제 유미흉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단 림프관을 막아줘가지고 새는 거를 막는 그 림프 가슴관을 결찰하는 수술. 그래서 보통 유미흉 수술은 이 가슴관을 결찰하는 수술이랑 또 하나는 유미흉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애기는 지금 여기가 새고 있긴 하지만 그거 별개로 심장에도 뭔가 우혈이 생기거나 그래도 이게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혈을 조금 풀어주는 방법이 심장의 겉을 막 싸고 있는 막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잘라내주는 거. 이것도 같이 많이 실시해요. 왜냐면 여러 논문을 쭉 해보니까 이거를 일단 묶었어요. 묶었는데도 계속 새는 애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이 심장막을 좀 열어주니까 좀 나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고양이들은 특히 수술하고 나서 재발이 된다거나 계속 새는 경우가 많아서 고양이는 아예 가슴관을 결찰하고 이 심장막도 조금 열어주는 거를 같이 하는 게 좀 더 많이 추천이 돼요. 그러면 근데 이 고양이들은 다 강아지들보다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 게 수술을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하고 나서 이 유미흉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미흉이 계속 생기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폐에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지금처럼 지금도 가슴에서 계속 공기가 나오잖아요. 이 공기가 계속 나오는 거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여기를 잘 막고 이것도 떼는 것도 잘 했는데 유미가 안 생기더라고도 이 폐에 있는 염증이 지속되니까 공기가 계속 새면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폐 기종 같은 것들이 새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폐 CT에서도 문제고 지금도 아마 매일 지금 뽑아주시는데 공기가 이미 계속 새고 있잖아요. 원인을 못 찾았는데 지금 그냥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유미흉이 먼저 생겼고 그 유미흉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폐가 손상이 되니까 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는 손상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폐는 손상되면 공기가 있는 장기니까 공기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손상이 있는데 폐 손상 원인이 자체적인 손상일 수도 있고 유미흉의 염증 때문에 된 손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폐에 계속 공기가 새는 거는 유미가 안 생긴다고 해서 낫진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 수술을 하면서 폐를 절제하는 방법도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폐는 사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폐가 지금 계속 공기가 지금 앞쪽 전엽에서 계속 공기가 나오잖아요. 얘를 만약에 뗐어요. 떼도 다른 엽이 있어서 숨은 쉴 수 있지만 만약에 유미흉이 지속되면 이 다른 엽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공기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폐를 뗀다고 하더라도 또 완전 안정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다른 아이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아이는 그냥 유미만 계속 나왔어요. 공기가 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흉곽경으로 수술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흉곽경에서 흉곽 안에 들어가니까 보이시죠? 이런 막 같은 거. 원래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건데 유미라는 게 생기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이 안에 얼기설기 막 염증이 엄청 생겨있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도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이 엄청 근데 이런 막 기구로 밀어도 잘 안 뜯기는 그런 식으로 막이 계속 생겨 있는 이런 염증 때문에 이런 염증이 폐에도 가면은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아이도 보면은 원래 폐는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 그냥 분홍색 근육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하얀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래도 이런 막상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염증이 심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완치를 위한 목표면 얘가 이제 가슴관을 묶는 이런 클립이거든요. 가슴관을 묶어주고 이 심낭막도 조금 열어주고 지금 공기가 새고 있는 폐엽들 자르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수술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관건은 마취예요. 저번에 지금 CT만 찍었을 때도 마취 안 좋은 거 들으셨죠? 그래서 과연 이 하는 거를 아기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애기는 뭐 한 엄청 마취나 이런 게 문제가 없던 아이인데 수술이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는 걸렸어요. 근데 우리 애기는 사실 이거를 한다고 결정하셔도 마취가 저는 가장 큰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지금 폐 상태가 CT만 찍고 가볍게 흉관 박는 거에도 마취가 엄청 안 좋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들은 만약에 그러면 얘만 빨리 하고 나오면 안 돼요 라면 할 수는 있어요. 하고 났는데 얘를 묶어줬는데 계속 유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럼 그 다음 차선택인 이 심낭막을 한번 열어주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하고 났더니 공기가 계속 새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 안 좋은 폐를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어서 그 여건이 애기한테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취 때문에 일단은 한 번에는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술을 한 번에 지금 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럼 한 번에 얘만 먼저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얘만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시간이 최소 1시간은 걸려요. 1시간은 걸리고 근데 1시간 걸려서 겨우 수술을 했는데 계속 공기가 새거나 물이 새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럼 2번째 수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3번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때마다 마취를 그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술은 그나마 근데 고양이가 원래 강아지보다도 예후가 안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라도 해가지고 수술 성공률을 높이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예후가 이제 될지 말지인 건데 애기는 어쨌든 이거 자체에 대한 마취 위험도가 높은 상태. 그러면 차선택은 뭐냐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밖으로 계속 관을 밖에 있잖아요. 그럼 애기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영구적인 피부 밑에 포트를 장착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시간이 길어야 1시간이고 한 30분 정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애기가 마취를 좀 버텨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이제 피부 안에 넣는 포트를 하는 거.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지금 아기처럼 밖에 피부에 이렇게 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밖에 이어졌으니까 역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하는 포트가 이제 반영구 포트거든요. 그러면 피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을 계속 받고 있으면 지금도 관이 혹시 뭐 빠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나고 어쨌든 피부 밑으로 들어가니까 감염의 우려가 낮아지는. 안 아프게 뺄 수 있는 거는 없고 어쨌든 피부 밖에서 바늘을 콕 찔러야 되기는 하는데 바늘이 되게 얇아서 저도 이런 애기들 해보면 막 엄청 많이 싫어한다 이러지는 않은 분들이 대다수긴 하시거든요. 그냥 콕 찌른 다음에 그냥 이게 뽑는 거여가지고 애기 입장에서는 크게 뭐 싫어하지 않더라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 양쪽 다 박아야 되는 거죠, 애기는. 그거는 애기에 맞춰서 보통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 마취 위험은 마취는 사실 그때 만약에 쇼크가 되면 그거는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애기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벌써 이미 기흉 공기가 계속 새고 있어서 수술에 대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는 마취 위험도가 더 높은 거니까 이거 성공률이 높지 않은 거를 기대를 걸고 위험한 마취를 거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좀 아기가 좀 편하고 관도 좀 없고 이렇게 하려면 영구적 포트를 장착해서 어쨌든 빼줄 수도 있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니까 외부 감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나아질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저는 영구 포트 장착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이 밖에 있는 관을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포트가 저희도 많이 장착해놓으면 포트도 지금 겉에 있는 관도 지금 한 번씩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막히는 걸 수가 있긴 하거든요. 막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그 염증이 계속 생기니까. 근데 순간 포트도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 똑같아서 염증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그 막히는 게 문제. 보통은 그래서 순간 포트도 영구적이지 하지만 염증이 심하면 뭐 한 달, 두 달 내에도 다시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막힐 우려는 지금 겉에 장착하고 있는 관도 사실 막힐 우려가 있고 영구적 포트는 지금 장착하고 있는 포트보다도 조금 두께가 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막힐 우려는 똑같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영구적 포트의 단점은 이제 막히는 거. 막히면 이제 빼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그쪽으로가 천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막힌다는 거는 장착을 다른 포트를 다시 장착하거나 아니면 관을 장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영구적 포트의 단점은 막힐 수가 있는 거. 그러면 다시 또 빼거나 해야 되는 거고 장점은 일단은 외부 감염이 적고 어쨌든 아기가 생활하는데 조금 더 나은 거.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저 관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저거의 장점은 영구적 포트보다는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덜 막힐 수 있지만 그것도 단점은 얘도 막힐 수가 있는 거라 두 번째는 아기 움직임 불편한 거라 어쨌든 밖이랑 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역감염 같은 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미용 애들은 영구적 포트 수술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영구적 포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 수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기흉이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마취 위험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관에 이제 프렌치가 보통 수술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나중에 봉합사 풀고 나면 겉에 좀 볼록 튀어나와 있죠. 여기를 바늘로 이제 콕 찍어서 뽑아주는 애가 거. 그럼 많이 아파하나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가 막 엄청 아픈 부위는 아니라서 자꾸 콕 찌르면 그냥 가만히 이제 있는 거. 왜냐면 아픔은 처음 한 번이어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도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애가 있거든요. 계속 그 아이도 이제 뭐 매일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는데 뭐 크게 많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뭐 그 당뇨 있으신 분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주사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애기한테는. 그래서 그런 거가 보통 영구적 포트가 이제 피부 안에 들어가니까 계속 바늘로 찔러야 되는 건데. 그죠. 매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스트레스는. 근데 사실 지금은 이 관을 달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 관도 하고 지금 붕대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거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이건 좀 덜 받는다는. 이거는 이제는 뽑을 때 빼고는 느껴지는 게 크게 뭐 달고 있거나 붕대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뭔가를 찌른다는 거는 조금 그럴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지금 쟤도 보셨듯이 어쨌든 지금 외관상으로는 훨씬 더 편하니까 아기가 지내는 거. 근데 사실 유미용 이게 저 관리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네, 뭐
2달, 뭐 6개월, 1년 이상 저 포트가 유지되는 경우, 만약에 유미흉이 호전이 되면 괜찮은데 호전이 안 되는 애면 저 포트가 막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유미흉은 사실 뭐 내과적으로 뭐 콩팥이나 심장처럼 오래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는 해요. 안 좋아진 애들은 이제 계속 안 좋아지고 뭔가 처치를 해서 좋아지면 자연 치유가 되고 그런 거여서 저 포트도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그래도 한두 달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밖으로 관을 하고 있으면 애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뭐 여러 연구에서도 이제 치유의 반응성이 없는 애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영구적 포트다. 이제 요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수술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방법의 수술은 있으나 근데 마취가 위험하니까 네, 애들한테 위험한 건 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근데 사실 저 마취과랑도 얘기했는데 애기는 이 포트 장착하는 것도 마취과는 좀 많이 긴장이 된다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뭐래요? 네? 뭐래요? 네, 우리 모래요. 네. 모래 그때 CT 찍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취과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술은 이렇고 그럼 만약에 포트 장착하는 것까지는 마취가 어떨까요? 했더니 포트 장착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다 했더니 그래도 그거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긴장은 된다. 그런 데서 모래는 어쨌든 그때도 보니까 포트 구멍만 좀만 뚫어도 산소 포화도가 훅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술은 많이 권장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마취 위험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그래도 그러면 이 직업들은 모래가 어쨌든 좀 더 편안하고 모래가 살아가는데 좀 더 나아야 되니까 저 관을 계속 받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빼주긴 빼줘야 돼요. 물 계속 차거나 공기 계속 차면 숨이 힘드니까 빼주긴 빼줘야 되는데 관을 박은 채로 계속 빼줄 것이냐 안에 심어준 채로 빼줄 것이냐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은 어느 정도 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히지만 않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저 포트 자체는 평생 영구적으로 해놔도 되는 포트인데 막히는 게 문제예요. 막히지만 않으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장착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장착해 있는 것도 막히지만 않으면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를 넣은 거는 그 이제 피부가 딱 아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쪽 주변으로 흉터 같은 게 생기면서 그런 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관을 타고 감염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정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저걸 하고 막 몇 달도 지낸 애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를 몸에 넣는 거는 그렇게 오래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나마 지금 유미흉이랑 기흉이 막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병원에 왔을 때 원래 더 힘든데 조금 낫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나오는 양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폐가 얼만큼 기능을 하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CT상에서 나온 거는 앞에 폐는 거의 펴지지가 이제 않고 거기서 조금 공기가 새고 있다니까 앞에 폐는 이미 손상을 입은 것 같기는 한데 얘가 사실 회복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난다고 회복이 된 거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지금 좀 나아졌으니까 일단은 그 흉관 포트를 장착을 결정해서 마취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때 마취 상황에 따라서 그때도 사실 요거 잠깐 하는 것도 마취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술은 또 못하는 그런 거고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고 근데 이제 중간에라도 저게 막 너무 안 뽑히고 문제가 있는 왜냐면 저것도 이미 막혀있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로 봤을 때는 막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안 나오지만 폐에 물이 차거나 공기가 찬 게 아니기 때문에 막힌 건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왜냐면 지금 살도 빠졌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호흡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나아진 상태니까 여기서 또 마취를 걸면 더 그러니까 그 뽑는 것만 유지만 잘 되시면 저는 한 2주 정도 뒤쯤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 거랑 그렇게 해서 그 협의를 해볼게요. 일단은 애기 지금 어쨌든 간에 공기 차는 거나 못 차는 게 조금 나아지고 애기 숨 쉬는 것도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계속 내과적 처치를 유지하다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포트에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탈도 많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날을 잡고 포트를 다시 하는 거 저랑 다시 상담해서 그때 또 만약 너무 좋아지면 또 수술도 고려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술은 다 하면 한 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당일 아마 수술비가 한 45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당일날. 그리고 흉곽경으로 하면요? 네, 흉곽경으로 해서. 네, 보통 이제 기본 검사하고 뭐 초음파도 보고 혈액 검사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다 하면은 그날 이제 발생하는 비용이 보통 한 450. 수술 후에는 마취만 애기 뭐 깨고 잘 하면은 한 이틀 3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하거든요.
포트를 달면은 그거는 그날 하고 하루만 입원하고 다음날 비용은 다 하면은 수술비랑 포트 장착비는 포트비만 비용 해가지고 160만원, 포트 장착비는 이제 160만원인데 그날 이제 뭐 검사 같은 거 좀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검사비랑 뭐 하루 입원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250 내외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취비만 40 들어가고 40, 이제 애기 마취는 안정적 해야 되면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날 그런 검사비랑 하루 입원비 요거는 이제 내과 쪽에서 발생을 하실 거여서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 정도는 발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5월 한 13일 이후 네, 그때 중에 이제 저랑 보호자님 시간 맞춰서 요 주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내과랑도 제가 말씀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반대쪽에서는 공기 이만큼 그리고 이제 액체도 이만큼 나와서 지금 막히는 거는 전혀 없고 위치도 잘 있어서 원래 박혀 있는 대로 잘 있어요. 저번에 집에 갔을 때랑 사실상 큰 변화는 없어서 우선은 지금 폐 상태가요. 폐 상태가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태 잘 유지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좌측 전엽 이렇게 콜랩스돼 있는 거 이게 진행 거죠? 네네, 요게 20일이고 요게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원래는 지금 폐가 아니라 기흉 때문에 이제 쪼그라들어 있는 거,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도 여기 후엽 쪽 말고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비슷하고, 네, 또 흉관은 이제 원래 위치에 잘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과 부장님이랑도 우선은 컨디션 좀 올리고 나서 마취 날짜를 잡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체중도 많이 줄었거든요. 아기가 저번에 집에 갈 때가 5.5kg였는데 지금 5.1kg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번에 드렸던 약에다가 제가 너무 처질까 봐서 안정제 성분은 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제 성분을 빼면 혹시라도 다음에 또 병원에 올 때 너무 좀 흥분할까봐 제가 병원 오기 전에 먹이시는 안정제 한 봉지를 따로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병원 오기 전에만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식욕촉진제가 먹었을 때 간혹 잘 안 맞는 애들은 오히려 더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트라이를 할 때는 그 약을 따로 지어드리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약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좀 줄여서 다시 먹었을 때 잘 듣기도 하고, 아니면 부족하네요 그러면 좀 더 2배로 올려서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애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틀에 한 번 먹는 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약에 다 섞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원래 약에서 안정제 성분은 뺀 거를 그대로 처방을 해드리고, 그리고 식욕촉진제는 일주일에 3번, 4번? 이틀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먹는 거니까 한 4봉지를 처방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제는 비상용 안정제로 3봉지를 따로 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고, 좀 속이 비어서 공복성으로 좀 침을 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약 먹고 그러는 거면 이게 입안에서 터져서 쓰니까 그러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수월하게 한 번에 꿀꺽 먹이면은 침 흘리는 거는 조금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정제 성분을 또 완전히 뺐을 때 호흡이 더 거칠어질까봐 비상용으로 챙겨드리는 건데, 그것 때문에 혹시 좀 식욕이 떨어지거나 너무 졸려하는 걸까봐 오늘부터는 기본약에서는 안정제는 빼볼게요. 네네. 그렇게 해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봤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한 번 더 재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먹는 약도 우선은 일주일치 그날에 필요하면 일단 엑스레이는 무조건 찍어봐야 될 거고, 그러고 나머지는 혹시라도 이제 체중이나 이런 것들 봐서 필요하면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 그날 상태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